네, 올 12월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이벤트라면 역시 원내대표 경선일 겁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과 당내 혁신 등 한국당의 미래를 좌우할 방향키를 주는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당내 경쟁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4명의 경선 주자 중 한 명이시죠. 4선의 유기준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출마 배경 궁금합니다. 예, 우리 당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안보 이런 쪽에서 상당히 실정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당이 지금 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저 지지율이 그렇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동안에 모든 경륜을 다 쏟아부어서 예. 한국당이 처해 있는 이 엄동설안의 현실을 봄으로 좀 바꾸고 또 우리 한국당이 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개파 정치를 탈피하겠다 이런 표현도 좀 많이 사용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바깥에서 바라보기에는 한국당 내부의 모습이 개파가 갈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지금 친박과 잔류파 그리고 비박과 복당파 이렇게 두 개가 견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경원 의원 또 출마를 했는데 이 의원과 지금 좀 지지 세력이 겹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이번에 그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하면서 네. 우리 의원님들을 지금까지 한 80여 분 정도 이렇게 뵀습니다. 꽤 많이 예, 만나셨네요. 유권자가 되는 의원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 만나보니까 누구도 자기가 친박이다, 비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는 지금 그런 계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과거의 흔적이고 지금 와서 이제 우리 당의 친박, 비박, 그다음 친홍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그거는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과거의 흔적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란 말을 좀 이렇게 그런 구도화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되려면은 그 전에 정치의 행적이라든지 정치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 방향이 비슷하거나 유사해야 그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을 섞어 놓듯이 뭐 우리 고사성어로 말한 빙탄 불상용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서 억지로 한다면 이거야말로 그 나중에 그 섞임으로 인해 가지고 맞는 그 폐해의 정도가 더 많다고 그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그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출마자분들도 이제 탈개파 이게 이제 한국당 내의 약점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과거의 흔적이라면 유 의원님 앞에 붙는 친박계 의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 현재 그런 친박이라고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없는데 예. 그런 과거의 그런 흔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언론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관행 또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이제 혹시 계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예. 그 계보는 어떤 보스가 있고 그 보스가 지시하는 것을 각 구성원들이 그대로 생각 없이 따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계보라고 그러는데 우리 당에 지금 그렇게 하는 보스도 없고 계보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에 보면은 이제는 그 당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전에 어떤 곳에 속해 있던 의원님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우리 당을 정말 이번의 위기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구냐 또 전당대회 준비를 잘해서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우리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개파적 시각에서 보는 의원님들은 지금 없습니다. 예. 앞서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개파 논란 고개 들 수 없도록 당의 통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바깥에서 보기에 사실 지금 한국당 상황이 통합이 쉽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두 가지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과거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예. 이제 인재를 예.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인재의 능력에 맞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그런 불만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당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을 갖춰줘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언제까지나 저 당은 이전에 그 개파의 흔적을 가지고 싸우느냐 이런 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리 한국당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국정을 유효하게 견제, 감시, 비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대안을 마련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실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지 국민의 눈만 바라본다면 무슨 이런 개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개파의 논란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예. 만약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스가 있어서 그에 대해 지시를 하고 그게 당의 이해관계하고 다르게 국민의 바라는 정치 방향하고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본인들이 불리하거나 상황이 좀 도와질 수 있다면 다시 그런 개파를 스멀스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개파 정치를 이용하려는 그런 세력도 있다고 외부에서는 뭐 들리고 혹시 지금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좋은 의미의 개파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그 어느 쪽에서 모이고 어느 성향을 네.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을 개파로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데 만일에 이전에 보았던 그런 나쁜 모습의 그런 개파 정치, 계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용인될 수도 없고 한국당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원내대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여당과 협상을 하는 총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외야 내빈의 모습이다. 기존의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여당이 몰아치고 있는 정책을 무엇 하나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를 뭐 지칭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건지 어떤 의도신지. 뭐 지금 그 원내 지도부에 있는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의 모습이 상당히 이제 열심히 하고 훌륭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참 기록적으로 이렇게 참패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그 여당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율이 거의 답보 상태이거나 약간 소폭 상승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그 지도부의 면모를 좀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당이 내는 그 메시지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소위 말해 메시지 차단 현상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시지를 내는 그 메신저라고 그러죠. 네. 메신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메신저 불통 현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 그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당 지도부를 좀 교체를 해서 예. 국민들께서 좀 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국민들께서 한국당이 내놓는 그 메시지를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춰줘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생각하시기에 원내대표, 한국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라면 투사, 뭐 중재자, 전략가 뭐 이런 유형들을 많이 꼽던데 어떤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국지에 있는 인물이 뭐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당이 어렵고 또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장비형의 이제 투쟁형의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꾸미고 또 여당과 협상도 하고 또 야당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과 협상도 하는 한마디로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유비, 관우 또 장비를 다 섞어놓은 그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 당이 제1야당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 의원님은 그런 제가 그것을 자격이- 지향을 하고 있고요. 지향을 하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이 요구하는 것은 뭐 한쪽 면을 잘하는 그런 원내대표보다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한번 멀티플레이어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형태의 그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싸울 느끼고 땐 있습니다. 싸우고 또 중재할 땐 그럼요. 중재하고. 왜냐하면 예. 일단 당장 야당이 뭐 이전에는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이렇게 1대1로 협상하면 네. 풀어서 이제 대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야당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때보다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 투쟁만 한다고 그게 원하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예,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부산 쪽이 지역구신데 글쎄요 지역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수도권 충청 지역 의원과 함께 가실지 아니면 정말 뛰어난 정책동을 모실지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두 가지가 다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먼저 그 정책위 의장은 그 우리나라 전체 그 국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되고요. 그거는 비단 한 분야가 아니고 정치, 외교, 안보, 경제에 대한 아주 해박한 그런 습득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예. 또 우리 당이 아직 혁신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저 공감대를 좀 가질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다면은 제가 이제 PK 지역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 충청, 강원 이런 쪽에서 저희 짝인 정책위 의장 후보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두신 마음에 분이 낙점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 전략상 이제 등록을 하면서 예. 그 예. 성함을 공개하는 게 아주 관례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 인적 쇄신 작업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좀 쓴소리 많이 하셨잖아요. 예, 먼저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임무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상적인 상황에서 당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새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 두 가지로 이제 대부분 한정된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우리 당원에 보면은 당대표가 사퇴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 당대표를 뽑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60일이 훨씬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무 감사를 하고 또 그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고 또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직 강화 특위의 그물망을 빠져나왔지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강특위에서 한 당무감사 결과 이외에 또 별도의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그 우리 전당대회에서 뽑힌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협위원장을 또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 이것은 저는 그 처음부터 주어진 권한은 아닌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라고 한다면 뭐 우리 당내 의원님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오늘부터인가요? 이게 당원 당규 특별위원회에서 룰 이제 개정 작업 들어갈 텐데 위원님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지금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랄지 자유한국당에는 뭐가 좀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이제 최고위원들이 여러 명이 뽑혀서 그 당을 운영하는 것, 대표 최고위원 포함해서 그것을 집단 지도 체제. 그다음에 단일성 지도 체제는 대표가 대부분의 그 권한을 행사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참고하는 의견을 내는 그런 정도인데 이 해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에 인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당의 대표 또는 최고위원으로 들어와서 당의 좋은 의견 또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한 당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집단 지도 체제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지금은 이제 단일 지도 체제인데 대표 선거에 나가서 안 되는 분들은 당에 대해서 그 봉사할 수 있는 당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집단 지도 체제를 해서 전당대회를 하면은 거기서 1등에서 5등까지 후보가 우리 최고위원으로 또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당의 운영에 참가를 하고 또 자신의 경륜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 집단 지도 체제를 의원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 저도 거기를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한국당 내 입당한 인물도 있고요. 그리고 입당설이 나오고 있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시 정치 복귀를 하겠다는 홍준표 대표 모습도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입당설 나오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다시 정치 복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당이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국민들로부터는 좀 문제점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기 대권 주자가 좀 안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방금 거명하신 분들 중에 뭐 일부를 빼고는 예. 우리가 차기 대권 주자로도 얼마든지 그분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오세훈 전 시장도 예. 복당을 했었고
또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우리 당에 계속 있는데 이분도 아마 생각이 있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황교안 총리는 제가 뭐 두어 번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만은 예. 아직 그 입당 여부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데 그래요? 좀 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고 예. 뭐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렇게 그 참패를 기록을 해서 그게 당대표를 사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이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예. 이건 아나무인적인 행동이다. 네.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입당 얘기를 했으니까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한국당 입당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저기 손학규 대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경고까지 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들린 얘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난번에 저희들이 최고 중진 연석회에 갔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비공개에서 그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좀 큰 틀에서 뭐 당대당 통합이든지 아니면 야권 대통합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좀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만일에 지금 이렇게 예산 정국에서 또 이제 정기국회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그런 마당에서 이렇게 예. 의원을 이렇게 뭐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국당으로 모셔온다고 한다면은 그 상대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의원 빼내기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게 그 필요한 야권 공조를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정치적 환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야권 대통합이라는 큰 명제하에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앞서 이제 개파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당 내에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파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라는데 일단은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고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 좀 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형이 확정된 그 기결수의 신분일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불구속 상태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현재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죄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확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기결수의 신분의 경우에는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면 그럼 처음부터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맞았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이 과연 진정성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판단이 될까? 예. 뭐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게 무슨 그 사후 약방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 먼저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는 게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 의원님 나오셨으니까요. 전국 현안 관련 한두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전국 글쎄요. 군소 3당 지금 국회 로텐도로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선 국회의원이신데 쭉 국회 활동, 의정 활동 해오셨잖아요. 올해 예산안 이 처리 과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먼저 그 세수 결손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이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세수 결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예. 그게 하나의 그 쟁점으로 있어서 해결이 못 되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뭐 예산에 관해서 또 어떻게 감액하느냐, 증액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소위 말해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야4당이 지금 야3당이 지금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선거구제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것을 그 예산에 연계시킨다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 별로 좀 들어보지를 못했고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가 굳이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예. 표의 등가성에 따라서 그 표에 맞춰서 의석수를 하자는 뜻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다당제를 할 수 있고 그럼 다당제가 국회에서 출연하게 되면은 어떤 현안마다 그 정당의 이합집산 아니면 서로 이제 합종 연행이 이렇게 많이 될 텐데 그러면 정국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라들이 채택을 안 하는 그런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단일 선거구제로 해서 이제 그 지역구에서 제일 많이 득표한 사람을 그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그런 방식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예산에 연계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지신 유기준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